여러분은 절대 닿지 않을 곳에 편지를 써본 적 있는가? 여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우편물들이 모인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받는 이가 세상에 없거나 버려진 마음들. 30해 동안 그저 기계적으로 분류했을 뿐이다. 담점은 사치였다. 그의 삶은 메말라 있었다. 가족과 끊긴 연락. 지독한 고독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무심코 집어든 작은 편지 한 통. 이 작은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표 대신 길가에서 주운 듯한 들꽃이 서툴게 붙어 있었다. 수신이는 천국에 있는 엄마, 김 씨는 원칙을 어기고 조심스레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오늘 고아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 선생님이 나보고 그림을 참 잘 그린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도화지가 다 젖었어. 엄마, 천국은 안 추워. 난 엄마가 안아주던 때가 너무 그립다. 답장 꼭 해줘. 보육원에 사는 7살 민준이의 편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폐기함에 넣었을 편지. 하지만 그날따라 김 씨는 그 편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병으로 떠나보낸 자신의 어린 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날 밤, 김 씨는 낡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엄마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투박한 필체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문장들을 하나씩 정성껏 골라냈습니다. 부드러운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은 하얀 거짓말. 그것은 이름도 모를 하나이를 향한 그의 유일한 구원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보육원 앞. 그는 그림자처럼 다다다 낡은 우체통 안에 금지된 답장을 몰래 밀어넣고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소년의 거친 숨소리. 우체통을 열어젖힌 민준의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배달된 순간이었죠. 편지를 가슴에 묻고 무너져 내리는 아이.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버림받았던 세상을 향한 아이의 첫 번째 신뢰였습니다. 골목 끝 전봇대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림자. 김 씨의 메말랐던 눈동자에도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엔 아이의 간절한 편지가 도착하고 금요일엔 가짜 엄마의 따스한 답장이 배달되는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이나 반찬으로 나온 콩이 먹기 싫다는 투정들. 소년의 사소한 일상들은 어느새 종이 위를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김 씨는 때로는 엄한 엄마가 되고 때로는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연기했습니다. 거짓말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김 씨의 심장을 녹여내리는 유일하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이제 기계적인 분류 작업이 아니라 소년에게 보낼 답장을 쓰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그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무심했던 그의 표정엔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날카로운 냉소 대신 그 자리엔 아주 작고 희미한 미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낙엽이 붉게 지는 동안 두 사람만의 비밀은 세상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요새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기적은 잔인한 현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요일이 지났음에도 우체통은 지독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불길한 예감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김 씨는 결국 아이를 찾아 금기된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기다림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나는 우체부의 본분을 잊은 채 아이의 흔적을 쫓아 보육원에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은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린 요새 같았습니다. 소녀는 그 거대한 어둠 속에 홀로 갇혀 가느다란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씩씩하게 웃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마디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내가 보낸 가짜 편지들이 훈장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나의 비겁한 거짓말이 아이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을 배달하던 손으로 이제는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지막 우편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을 깨고 낡은 라디오의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며 낮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은 낯선 DJ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불린 이름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천공 마일동 구름아파트 1004호에서 온 편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소에서 온 사연이 전파를 타고 아이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네 곁에 있어. 네가 느끼는 모든 바람과 햇살이 엄마의 손길을 한다. DJ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병원 마당을 가득 채운 건 차가운 눈발이 아니라 수백 개의 일렁이는 촛불이었습니다. 그곳엔 퇴근을 미룬 우체부들과 밤을 지새운 간호사들, 그리고 보육원의 어린 친구들이 하나의 기도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창밖의 사람들을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적은 수술실의 붉은 등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소녀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낡은 우체국 창고엔 새로운 먼지가 쌓였고 소년의 소식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김씨. 그는 이제 배달 가방 대신 낡은 지팡이를 짚고 매일같이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거친 엔진 소리. 낯익은 붉은 오토바이가 마을의 좁은 골목을 돌아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의 눈동자. 그 안에는 15년 전 병실에서 보았던 그 맑고 간절한 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네진 한 통의 편지. 그것은 수천 번을 오갔던 그 비밀스러운 약속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봉투 위엔 빛바랜 긁고 탄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신이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또 다른 천사, 김씨 할아버지에게. 소녀는 이제 답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위대한 사기극. 그 따뜻한 거짓말은 결국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노인의 굳어있던 마음엔 평생 지지 않을 꽃이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도 배달되지 못한 진심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살아나는 사람에게 그 진심을 배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종이 위에 적힌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세상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